자,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한지 보면은 첫 번째, 뭐 향후 시장의 방향 궁금하다 나오네요. 향후 시장의 방향 궁금하다. 네, 향후 시장의 방향. 뭐 그거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시장의 방향. 사실 뭐 시장 방향이랑 우리가 매매하는 거랑은 크게 뭐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시장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매매하는데 어마어마한 뭐 영향을 준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 흑백 갈등. 네, 미국 흑백 갈등 이야기 나오고요. 현경님께서는 이제 매번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 하셨는데 이제는 현금 확보 이거랑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중국 관련주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겠죠. 자, 네, 중국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네, 이런 거 뭐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궁금할 수 있어요. 뭐 홍콩발 악재,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계속 미중 무역 전쟁 여기 이제 좀 여러 가지 홍콩 변수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을 거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뭐 되게 좀 막연한 내용들이 좀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미중 무역 전쟁도 왜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결국에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제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이 현금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확보, 뭐 저는 안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할 거예요.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매매할 거고요. 이거는 전략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 현금 확보는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도박에 베팅을 걸지 않는 성격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뭐 전체를 베팅에 거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딱 절반만 걸어, 이렇게. 우리 뭐 저기 뭐냐 타짜에 보면은 고니가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뭐가 지금 내가 맞나 틀리나 이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현금 확보는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 어때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산 사람들 어때요? 약간 사투리 쓰잖아요. 왔나? 밥 묻다 아이가 뭐, 야, 니 그거 가서 뭐 봤나? 뭐 이런 식으로 사투리를 쓰잖아요. 사투리를 계속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사투리를 계속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부산 사람들 사투리 계속 써야 되나요? 아니, 그게 우리의 그냥 사투리를 쓰는 게 우리의 성격이고 성향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투자 전략을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현금 확보를 하지 않으셔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전략상 현금 확보는 지금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 확보는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히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시장이 크게 한번 조정이 들어가거나 이제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현금 확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현금을 일단 최소한 절반 이상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50%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매매를 할 것이고, 거기서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500만원으로 사가지고 10% 내서 50만원 버는 것과 1000만원 사가지고 10% 내서 100만원 버는 것, 수익금이 절반 정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현금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려고 안전하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않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켰으니까 남들
과속을 해서 간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은 그 1 한번 해볼까요? 1 두 개 눌려볼까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거 온라인 강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 욕심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가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투자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는 제 투자 전략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 투자 전략이 왜 저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왜 저렇게 운전을 천천히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 실제 운전 성격이, 제 운전 원래 성격이요,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해요. 규정속도를 좀 지켜서 하려고 하고 과속을 별로 안 하려고 하고 끼어들고 차선 많이 바꾸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제 차선만 딱 타고 가면서 끼워 넣어줄 거 다 양보해줘요. 앞에 들어오는 차 다 양보해주면서 저는 안전거리도 엄청나게 확보하고 다니고 굉장히 운전이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운전이 답답한 스타일이지만 뭐 어때, 내가 그만큼 조금 일찍 나오면 되는걸. 그리고 내가 뭐 어때, 이렇게 가도 내나 5분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예요. 차이. 어떤 사람은 그게 운전이 답답하다 생각을 하니까는 아이 야 내가 운전할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에이 이 차 안 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전략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시장관에서는 맞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대해서 계속 현금 확보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이 빠질 때까지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들도 조금 계속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설명을 조금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향후 시장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성향으로 다른 설명으로 또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듣기 전에 지금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일단 많이 들어오셨는데 벌써 200분 지금 이제 2배가 늘었네요. 2배가. 그러면 좋아요도 2배가 늘어야 되는데 좋아요는 안 늘어나네.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채팅 누르지 마시고 1번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저 밑에 그 화면 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한 60% 정도 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20분 정도 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98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볼 때는 101, 101까지 올라갔는데요. 눌려보세요. 설명을 하기 딱 좋게, 설명할 맛이 나게 한번 눌려주세요.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이 좋아요 눌러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09분 좋습니다. 109분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금 확보가 왜 제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네,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요. 언제 빠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언제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단순히 매수세가 붙어주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매수세가 눌려질 만큼의 매도세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있는데 파는 사람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지금 갑자기 패닉이 와가지고 집어 던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은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들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시장 차트를 한번 다 보시면요, 지금 이 코스피 현재 최근 이런 급등처럼 이런 반등처럼 올라오는 시장이 과거에 어떤 시장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V자로 올라오진 않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밑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고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저기서 바닥을 만들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오고요. IMF 때도 그렇게 훅 빠졌을 때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고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근데 이 상승도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진 않았었어요. 올라오면서 흔들리기도 했고 조정도 주기도 했고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푹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V자로 회복한 시장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되게 드물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몇십 년을 하셨든 뭐 몇 년을 하셨든 상관없어요. 어제 시작하셨어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지금 주식하고 있는 모두가 처음 보는 장세예요. 이거는 20년 하신 분도 처음 봤다 하고요. 30년 하신 분도 처음 봤다 하고요. 10년 한 사람도 처음 봤다. 5년 한 사람도 처음 봤다 하는 시장이에요. 다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은 이응 해볼까요? 응. 예. 이게 처음 보는 장세예요. 모두가 처음 보는 장세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금융회사에 있는 이사분들도, 대표이사도 지금 이 시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안 봤던 시장이에요. 모두가 처음 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아니,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V자로 올라가야 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고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만의 저점이다, 그리고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첫 번째가 10년 만의 저점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많은 이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돈이 많이 풀려 나오니까,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 나와 있으니 돈이 좀 많겠죠, 그죠?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하나 있을 때보단 두 개 있을 때가 조금 더 흔해지잖아요. 두 개보단 네 개가 흔하고 네 개보단 10개가 흔하고, 그런 식으로 또 화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화폐가 흔해진다, 우리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원짜리가 흔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흔해지면 어때요? 당연히 그 흔해진 것으로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흔해지면서 주식 가격, 자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투자 자산들의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얘들은 한정적인데, 주식수는 1억 주로 이렇게 한정으로 발행이 되어 있는데 돈은 계속 찍혀 나오니까 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변수기도 하고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먹통이 되어 가고 있죠. 부동산이 이제 뭐 지역마다 몇몇 지역들은 조금씩 상승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지방이라던가 또는 이제는 뭐 한때 핫했던 쪽들 다 빼고 나면은 부동산이 약간은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서 붐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서 많은 규제들과, 그리고 뭐 그 대출 규제들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리고 인구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역시 부동산 시장도 정체되다 보니까 투자 시장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도 주식으로 올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역시나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 때문에 은행에 돈을 잘 맡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금이요, 이게 예전부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은요, 은행에 이렇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가 약 한 80% 정도라고 했어요. 이건 뉴스에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거의 80% 이상의 자금이 대부분 은행권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예금 적금으로 이렇게 많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 적금 많이 가입하잖아요. 내가 100만원을 180만원을 벌게 되면 100만원 적금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80만원은 생활비랑 뭐 이런저런 나의 뭐 자질구질한 이런 뭐 금액을 놔둬놓고 100만원 적금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은행을 맹신하고 은행에 돈을 많이 맡겼는데, 이제 은행이 금리를 안 주니까 은행에 금리가 없으니 돈을 맡기기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돈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펀드 매니저들은요,
우리가 뭐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 달라요. 몇 천억, 몇 조원 이렇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상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자동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손절했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팔 때 수수료, 살 때 수수료이기 때문에 손절해도 수수료를 벌어요. 그러나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 떨어질 때 그렇게 손절하고 손실 났는데 왜 올라갈 때 안 사? 아, 고객님 지금은요 시장이 불안해서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WDB라고 하잖아요. W 바닥이 생기면 할게요. 난 그딴 거 몰라. 지금 뭐 옆에 보니까 영식이 아버지는 지금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난 너한테 맡기고 난다면 지금 돈이 안 벌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권사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들이 계속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증권사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경제방송을 보면은 전부 다 시장이 불안하다 이야기를 해요. 무현진 전문가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이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현금 100%로 들고 가기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계속 현금 보유가 남아있어요. 네. 물론 이럴 때 내가 남들이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내가 100% 투자를 해야지 돈 벌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현금의 보유액에 대한 금액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들의 돈이 과연 추가 매수라는 그 개념과 시장이 조정 들어왔을 때 땅바닥이라던가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매수해야 된다는 개념을 알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추가 매수가 다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유액이 남아있는 상태와 이들의 매수세가 언제 끝이 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언제 들어갈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러한 1번부터 6번까지 뿐만 아니라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계속 이렇게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의 매수세가 언제 끊길까가 조정이 언제 들어갈까입니다. 왜 조정이 언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77 한번 해볼까요? 조정이 들어가는 시기는 위와 같은 상황이 끝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끝이 날 때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끝이 날 때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저게 끝이 날까를 몰라요. 언제 끝이 날까를 몰라요. 굉장히 심오하죠, 그죠? 지금 주식시장은요, 경제가 기반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살아날 기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벼룩시장님께서도 9월 공매도 제한 풀리기 전이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공매도가 풀리는 그 시기가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해요. 그 시기가 역시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도하는 사람들도 등장할 것이고, 야, 공매도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8월달부터 해가지고 뭐 푹푹푹푹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역시 시장 조정이 크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생각인 것이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답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그냥 당연히 붙어주고 있는데, 이 매수세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10년 만의 저점 기회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성장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쇠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장기, 침체기, 쇠퇴기, 회복기,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걸쳐가지고 사이클이라고 해요. 경제 사이클이 돌거든요. 성장을 하고 침체가 되고, 그 침체가 됐으니까 어때요? 좀 멈춰가지고 쇠퇴를 합니다. 뒤로 후진을 하는 거예요. 후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진해가지고 다시 또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성장,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장기까지 가는데, 지금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면 저는 아직까지 쇠퇴기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아직 다 안 무너진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은 했으나 아직 다는 안 무너졌다. 그리고 이게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은 역시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조건들 때문에 회복기가 아직까지 오기는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부터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3월달에 머니투데이에서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내게 되면은 단기 반등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반등 올라올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거품장입니다. 거품장 이후에 커다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언제 끝날까가 굉장히 두려워요.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에 월요일 딱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갭으로 6% 빠지고 11%까지 갑자기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드디어 올 게 왔네 라고 생각을 할 만한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디가 고점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현금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고점 전에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아주 간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고점 바로 직전에 나가야지. 그래서 언제 떨어질까요?를 물어보지만 저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간사하지 않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부터 이미 현금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략인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놓겠다. 그렇게 현금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미리 현금화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누구의 수급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지금 도대체 왜 안 살까? 이런 여러 가지 개인들이 이유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안 살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외국인들은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원래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냐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이 아니지. 시장이 회복한다면요. 시장이 회복한다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저평가죠. 이렇기 때문에 환차익이라는 것도 노릴 수 있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환율이 지금 우리 1300원대까지 막 거의 1300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30원대 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원래 1000원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 거죠. 원화가 늘어난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1달러 줬을 때 1000원 받는 거보다 1달러 줬을 때 1230원 받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외국 놀러 갈 때도 그래요. 일본 놀러 갈 때도 100원으로 우리가 100원이면 얼마? 1000원으로 100엔을 사는 게 아니라 1000원으로 200엔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어때요? 같은 돈으로 더 풍부하게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1230원에 와서 한국이 점점 강해지고 한국이 점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이 점점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이해가 된다 1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나라 성장을 할 수 있고 정말로 강국이 될 수 있고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자꾸 사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환율이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대까지 내려가고 지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보냐면요. 1230원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게요. 2000원으로 계산을 좀 더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2000원이라고 보고 1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니까. 다른 국가들은 지금 뭐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했고 거기다가 성장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너무 저평가니까 앞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본다면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게 되고 수요가 높아지게 되니까 달러든 외국 돈이든 전부 다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자꾸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환율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예를 들었다면은 2000원이 1000원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자, 외국인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달러로 우리나라에 2000원을 삽니다. 그리고 2000원으로 뭘 하면 되죠? 주식을 삽니다. 자, 외국인들의 시장이 회복된다면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1달러로 2000원을 먼저 사고 그리고 2000원으로 뭘 사면 돼요? 삼성전자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순매수가 들어가고 나면 저 2000원이 어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3000원, 4000원에 50% 수익됐다 그러면 3000원이 됐다 봅시다. 자, 50% 수익을 본 거예요. 50% 수익을 봤습니다. 여기서 주식 매수해서 50% 수익을 봐서 3000원이 됩니다. 그 3000원이 3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만큼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탄탄해졌다. 그럼 투자 메리트가 높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거고 우리나라 돈의 신뢰도가 좋아졌다. 그러면 투자 메리트가 좋으니까 원화 매수세가 자꾸 증가한다. 그 원화가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때요? 환율이 또 떨어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1000원으로. 그러니까 1000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점에 왔을 때,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1000원으로 다시 달러를 사면은 3달러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으로는 50%밖에 수익을 못 봤지만 주식으로는 50%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그죠? 3000원이 됐다라는 것은 2000원이 50% 수익 내서 1000원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0%밖에 수익을 못 봤는데 환차익이라는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률이 200%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1달러 투자해서 3달러로 갈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외국인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은 77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시장에 순매수가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지수도 올라간다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환차익과 이 수익률까지 곱하기 하면요 엄청나요. 이 수익률이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다. 저 한국은 대단한 국가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저점이야. 저평가야.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온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졌고 정말로 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면 안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인데 맞잖아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인데 안 들어올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쟤들은 지금 안 들어오고 뭐 하고 있냐면은 채권 사고 있어요. 채권. 미국 국채 매입하고 있어요.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국채가 좋아서 산다가 아니라 돈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0.7%라던가 0.6% 정도의 수익률이라도 일단 국채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돈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국채는요 현금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국채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화예요.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돼요.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은행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본가들도 그렇고 바보들도 아니고 국채를 왜 사요? 투자하면 되지 주식을.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지만 나는 지금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기회일 거야.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저들이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지금 투자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메이저 자금들, 큰 자금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들은요, 지금 시장이 주식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왠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하지만 저들의 행동은 안 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안 사고 있어요. 환차익과 주식 수익률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안 사고 있어요. 그럼 쟤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올라올 때마다 순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있죠. 들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 종목을 자꾸 축소시키고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나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꾸 돈을 빼고 있다고요. 현금화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 많은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문현진이 현금화해라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지금 이상하다. 개인 투자자는 지금 돈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는데 메이저들은 안 그러네. 나는 개인 투자자랑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쟤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쟤들 들어올 때 나도 하면 되잖아. 돈 많은 사람들 들어올 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나는. 쟤들은 올라올 때마다 순매도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넣어가지고 시장을 빼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들에게 계속 물량을 넘겨주고 있어요. 왠지는 몰라도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주고 있어요. 너희 갖고 싶었어? 자, 요 가져가라. 우리 본전이네, 가져가라. 야, 우리 수익권인데 너 필요하다고? 자, 가져가라. 카카오 우리 수익인데 너 필요해? 줄게. 야, 이거 우리 수익인데 필요해? 줄게. 자, 너희 가져가라. 요즘에 뭐 이거 올라오니까 또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하지? 자, 여기 있다 가져가라. 여기 있다 가져가라. 계속 그냥 주고 있어요, 쟤들은. 손절하고 지금 본전하고 수익권에서 계속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는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4월 달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선물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게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다. 1000 깰 수도 있다. 1100까지 간다. 그리고 V자는 아닐 것이다. W자 쌍바닥일 것이다. L자형 패턴이거나 U자형으로 이렇게 밑으로 깊게 빠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 앞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어디에 베팅이 많았냐면은 하락 베팅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원유 ETN도 보면은 원유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실제 원유 가격은 떨어졌는데 어때요? 원유가 어차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원유 선물 가격은 위에 있고 현물 가격은 저점에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1번 해볼까요? 원유의 실제 가격은 저 밑에 있고 선물 가격은 위에 있었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ETN이 못 따라가니까 괴리율이 600%, 700%, 막 1000% 발생이 되거든요. 현물은 이미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야, 유가는 어차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면 계속 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 가치가 현물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떨어지고 해도 안 맞춰지는 거야. 지수 선물도 똑같아요. 지수 선물도 저때 매도 물량도 많고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였다고요. 현물은 위쪽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 저거 이상한데 하면서 저평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는 어쨌든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올라오는 족족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물량을 팔아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량 필요해? 줄게. 자, 그리고 어때요?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계속. 얘가 가니까 따라가야지, 뭐. 그러니까 매수로 계속 매수 포지션을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수를 지금 주식을 팔고 이걸로 갖다가 선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많을 거고, 우리가 여유가 그렇게까지 많이 없고, 그리고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판 거를 우리도 선물로 사가지고 따라가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미국 국채를 사거나 할 정도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파는 거, 쟤들처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팔고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물도 못 사고 채권도 못 사니까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지션에 살 수 있는 것은 현금이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현금화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하는 사람들 1, 2, 3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1, 2, 3 안 된다 00 해보세요. 안 된다 00. 제가 엄청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40분 만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환율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40분 만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는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개인들, 내 옆집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 하는가가 궁금해 할 게 아니라 돈 많은 인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따라가야 돈을 벌지. 잘하는 사람 따라가야 잘해지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당장에 현금화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뭐 현금화가 어떻다 저떻다 뭐 언제까지 현금화인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략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땡기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땡기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 그거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안 산다는 말은 저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을 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재잖아요. 호재가 아닙니다. 미국의 갈등과 미국 미중 무역 전쟁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호재가 아니라 악재예요. 악재.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요. 미국 대선 변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가지 변수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들인데 악재가 이렇게 투성인데 지금이 저점이라고 투자를 해야 되나?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은 도박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투자는 모름지기 읽지 않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읽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너무 과한 욕심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불안함이 많은 이런 시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욕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함이 너무 많거든요. 시장이 깔려있는 게 맨날 가시밭길이에요.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하루하루가 어떤 뉴스가 나올까 걱정이 되고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트럼프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걱정이 되고 중국과는 어떻게 번질까 걱정이 되고 어떤 코로나 발생이 돼가지고 무서워질지도 걱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올 지금 실적도 걱정이 되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도 걱정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불안 요소들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막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종목이나 궁금한 거지. 멘토님, 요 종목이 지금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멘토님, 제가 어제 티플렉스를 샀는데 티플렉스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에 샀는데요? 4,300원에 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3,980원, 4,600원, 4,300원 샀다고요? 예,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파스 제가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노바텍이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사도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종목이 그냥 궁금한 거예요. 종목들이 뭐 이런 것들 막 동화약품 고점에 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번져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궁금하다? 주식할 자격 진짜 없다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먼저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내가 낚시하러 가고 뭐 바다를 보러 가거나 배를 타러 가는 거지, 배부터 타고 난 다음에 날씨를 보거나 날씨랑 나랑 상관없어 라고 보는 건 정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숲을 안 봐요. 그냥 날씨부터 보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날씨부터 보고 시작을 합니다. 날씨부터 보고. 저는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 반도체 사고 싶어요. 사도 될까요? 그게 궁금하다면은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하면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제위기라는 게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알 수는 있는데 아무나 잡지는 못해요. 저는 경제위기 이거 지금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굉장히 긴 침체기가 놓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고점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올 때 고점에서 나가지 않으면요, 기회라는 건 없어요. 여기 고점에서 내가 잘 매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 왔어요. 현금화를 해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 여기 때도 제가 방송에 사라, 여기 때도 사라, 여기 고점에 여기 올라오고 있을 땐 또 팔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고점에 딱 그날만 팔아라 한 게 아니라 요 고점 올라오고 있는 1월달 보시면요, 제가 매도해야 된다, 현금화를 해서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라고 했던 게 여기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거의 2개월 동안 제가 현금화하세요, 현금화하세요 그랬어요.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계속 팔아내세요. 왜냐하면 저도 고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늘이 고점이다, 내일이 저점이다, 이런 정도의 능력이 어딨어요. 어딨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고점이 정확하게 어디다, 저점이 정확하게 어디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 힘의 싸움으로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튈지는 당일날 고점이다, 여기가 끝이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예측이 돼요. 방향성은 예측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올라온 것은 떨어지고요, 떨어진 것은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해볼까요?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이에요. 올라온 것은 떨어지고요, 올라온 것은 떨어지고요, 내려간 것은 올라가요. 이건 주식시장의 법칙이에요. 주식시장의 법칙이에요. 올라간 것은 떨어지고 내려간 것은 올라가게 되는, 그냥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들 매매 해봐서 알잖아요. 올라온 거 사니까는 물리고 내려가 있는 거 사니까 수익 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올라간 거는 떨어지고 떨어진 거는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잘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더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만큼이라도 오르면 오를 때일수록 적어도 확률상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수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더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질 때는 내려갈 확률이 반드시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다? 내려갈 일만 남게 되는 거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갈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더라도 최대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100% 현금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면서 고점까지 가려고 하고요. 그죠? 절대로 우리가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수익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올라올 때 제가 현금화를 못하겠어요. 물려있거든요. 물려있어서 현금화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요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니, 그럼 여기 떨어질 때는 뭐 했습니까? 사라니까. 이때 사라니까 왜 못 샀습니까? 아니, 이거 여기 사라니까 왜 못 샀습니까? 사라니까. 내 사라고 할 때 집 팔아 사라. 은행 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와 사라 할 때는 남들이 사지 마라 했죠, 이때. 떨어질 때 남들 사지 마라 했잖아요. 난 사라 했다니까요. 저기 사놔야 올라올 때 탈출이 된다라고 설명 분명히 해드리면서 떨어질 때 사놔라. 무섭죠? 그럴 때가 사야 될 때입니다. 남들 사지 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놓으세요. 그래야 올라갈 때 정리가 되고 탈출이 됩니다. 하니까 이때 뭐라고 했냐면 돈이 없었어요. 왜? 아니, 그럼 여기서 현금화를 할 땐 뭐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2달 동안 현금화하라고 노래 불렀는데 그땐 뭐 했습니까? 아니, 그땐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어요. 그때 또 물려있는 게 있었어요. 난 그때 더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 전에 내가 또 사라 할 때는 뭐 했습니까? 내가 그 전에 여기 사라 할 때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작년 8월달에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집 팔아서 사야 됩니다 라고 할 땐 뭐 했습니까? 그때 또 겁이 났고 돈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주식 전문가 일을 평생 할 거예요. 예, 제가 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평생 할 거예요. 평생 하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계속 그렇게 뒷북치는지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못 팔겠죠. 그 첫 단추 못 풀겠죠. 과거에 내가 지금 잘못 끼운 단추들 때문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악조건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 한 번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부터 수없이 많은 기회들과 수없이 많은 타이밍들 다 놓치고 계세요. 이번도 놓칠 거고요. 앞으로도 놓칠 겁니다. 왜요? 안 풀잖아요. 첫 단추를 안 풀잖아요. 잘못 꼽은 단추를 못 풀겠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미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돌려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타이밍 다 놓치실 거예요. 이번에도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불안하니까 현금화하자. 그리고 지금에 맞는 매매가 따라붙자. 따라붙더라도 언제든지 그냥 손절해버리거나 추가 매수할 돈만 있으면은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보고 물려있는 거 다 정리할 거고, 떨어지면은 현금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면은 또 내려갔을 때 우리는 남들 공포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는 살 거예요. 방송에서 분명히 힌트 줄 거고요. 계속 사라 할 거고요. 그땐 또 저보고 또 손가락질 하기. 저는 지금까지 손가락질만 받아가면서 전문가 일을 했어요. 왜? 시장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 보면요, 과거의 영상들 한번 딱 보시면 압니다. 저는 이때까지 시장 전부가 말하는 거랑 반대로 이야기하는 매매를 많이 했고 반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남들 다 간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안 간다 그러냐, 남들 자꾸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괜찮다 그러냐 라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을 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가 맞다는 걸 아니까 꾸준하게 봐주시는 이제 오래된 팬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때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반발이 심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 할수록 내 생각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생각이 맞구나, 남들이 저렇게 초보자들이 저렇게 손가락질 한다,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라고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항상 그래 왔거든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저에 대해서 제 전략에 대해서 뭔가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저는 내 전략이 맞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뒤에 갔을 때 항상 이겼습니다. 뒤에 갔을 때 항상 이겼어요. 우리 웹툰 중에서 제가 뭐 좋아하는 웹툰이 있는데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라고 하죠. 저 안 집니다. 지금까지 진 적 없어요.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 지금 눈앞만 보니까 진 것 같죠? 아니요. 현금하고 얼마나 유리한지 내가 나중에 큰 소리 내줄게요.
항상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그죠?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유를 다 설명해드리고 있고 왜 지금 현금화가 맞는지, 시장이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항상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것만 보고 현금화를 못할 겁니다. 말릴 수는 없어요. 뭐 사겠다는 걸 어떻게, 손실이 나서 손절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내가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뭐 어떡해요, 내가 그 모르겠다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때가 또 그랬구나, 또 사라고 할 때 또 못 사겠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우린 살 테니까. 그리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사야 됐구나 아시겠지.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든 뭘 하든 무서워서 사지 마세요. 우리는 할 거니까, 행동을 옮길 거니까. 지금 욕심 안 부리고 나중에 무서워할 때 용기를 낼 겁니다. 그게 다예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맞는 거니까, 내려가면 살 거고 올라가면 팔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1번 해볼까요? 이해가 된다 1번 해볼까요? 이해가 된다. 전략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인드만 강하다면은,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전략 상태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못 파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한 투자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비싸게 사놓은 첫 단추 때문에요. 내가 비싸게 사놓은 첫 단추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첫 단추 이후에 추가 매수 해줘야 되는 타이밍 다 놓쳤고요. 그죠? 첫 단추를 잘 못 잡았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만 잘했으면 나왔을 텐데, 추가 매수할 타이밍 다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팔아야 될 타이밍에 손실 났다고 또 못 팔겠죠. 그림으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친다면요, 여러분들 상황이 계속 그냥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 그림판이 없어서 그림판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때 추가 매수 못했고, 올라갈 때 어때요? 올라갈 때 손실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팔아요. 또 떨어집니다. 또 어때요? 추가 매수 당연히 또 못하겠지. 돈이 더 있나? 여러분들 돈 더 없잖아요. 그죠? 돈 더 갖고 올라오면 대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뭔가 목적 자금이라든가 중요한 돈들을 깰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 추가 매수 할 수 있을까? 또 못합니다. 왜? 어설프게 어정쩡한 데서 하게 되지, 아래쪽에서 못해요. 그러고 나는데 올라올 때는 또 어때요? 손실이니까 못 나가지. 그리고 또 떨어지면 어때요? 추가 매수 못하지. 올라가면 못 나가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 못해요. 올라가면 못 나가요. 평생 이렇다니까. 그냥 평생 이래요, 여러분. 안 그런 거 같죠? 이거 안 그런 거 같죠? 첫 단추 한번 잘못 꼽은 거를 내가 미련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여기서 지금 나갈까 말까 고민 많이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나갈까 말까 고민 많이 되시는, 이게 어떤 분들이 좀 알 수 있냐면요, 2017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까지도 못 나갔어요.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8년이 초가 고점이에요. 지금 여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못 나갔다 하시는 분들 77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2017년 18년에 산 종목들, 내가 고점에 물려서, 또는 2015년에 막 제약바이오 급등했을 때 산 종목들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못 나갔어요. 77 한번 해보세요. 그 계속 악조건이라니까요. 그거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못 나가요. 그렇게 되면 못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그거 돈 다 날린 거예요. 그냥 그거 돈 진짜 다 날린 거예요. 예. 지금 여기도 보세요. 많잖아요. 그렇게 물리신 분들. 그죠? 아직까지 못 나가시는 분들 저렇게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맞네. 적어도 한 10분. 그죠? 뭐 채팅 안 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 부끄러워서 안 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인데 왜 못 나가게 되냐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갈 생각도 못하고, 나간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섣불리. 우리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내가 커리어가 좋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당장 뛰쳐나가지. 안 그래요? 직장도 내가 실력도 좋고 내가 잘 나갔고 막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내 직장에서 뭔가 좀 뭐 문제가 있거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때요? 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딱 당장 뛰쳐나가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차릴 자격도 있고 한다면 로또 당첨됐다. 사업할 실력도 낸다. 유능하다 나는. 정말 다재다능하고 정말 나는 엘리트야 라고 한다면 회사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와서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면 회사로 다시 가게 됩니다. 에이, 내가 뭐 같아도 그냥 다니지 뭐.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뭐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제가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그거 실력 있으니까 리딩 해줄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잡아줄게요.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건데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차트 모양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똑같은 차트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못 팔고 못 사고 못 팔고 못 사고 못 팔고 계속 이렇게 물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서 여기서 못 샀지만 여기서 팔아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낫습니까? 자, 앞쪽이 낫다 8번, 뒤쪽이 낫다 33. 자, 지금 요 시점까지 진행됐다고 봅시다. 계속 못 팔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첫 단추가 아파서 여기서 손실이 났지만, 내가 산 거에 비해서 손실이 났지만 그 다음부터 떨어질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고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면은 똑같은 하락장인데도 당연히 33 아닙니까? 왜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지? 당연히 33이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8번 고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8번에 계속 남아있어요. 왜? 실력이 없는 상태로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이 8번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면 이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제가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들어오라 한 번 아플 수 있지만 그 뒤로가 좋다. 나는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다. 그걸 잘 보지 않았느냐. 그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강매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멱살 잡고 들어오라 협박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33 뒤쪽에 후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냥 후자가 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려갈 때 잘 살고 올라올 때 잘 팔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거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고,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면 돼요. 횡보할 때도 내려갈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면 돼요. 그게 주식의 끝인데 그거 쉽게 가르쳐 주겠다, 보여주겠다, 들어와봐라, 지금 잘못된 거 내가 고쳐주겠다, 내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러나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혼자 하지 마라. 그 이야기 계속 해드리죠.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현금화 전략 계속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가 계속 나올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편하게 하시되 제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경험도 필요하고 경험을 쌓을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거를 들어와서 배워가는 게 훨씬 빨라요. 시장에서 다 겪어보고 오면 이제 계좌에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잔고가 없을 때 오지 말고 한번 들어와가지고 조금
좀 같이 잔고가 살아있을 때 같이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1시간 훌쩍 갔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녹아내다 보니까 머리가 좀 지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녹화로도 올라오니까요, 꼭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금 잘 잡아가시는 거 어떨까? 뭐 지금 단기 뭐 재료 이런 것들은 TV만 틀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사기 치는 뭐 문자들 이런 거 많다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당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